서울 변두리 조용한 골목,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최재훈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74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작은 수레를 끌고 나온 최재훈은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자리를 잡죠. 그의 얼굴에 드리운 주름은 한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최재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붕어빵 기계를 세팅합니다. 반죽을 넣고 불을 켜는 동작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연마된 하나의 춤과도 같아요.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점차 주변으로 퍼지면서 골목에는 달콤한 팥 냄새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인근 카페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최재훈은 말없이 미소로 답하고 따뜻한 붕어빵 하나를 건네죠. 이것이 그의 인사법입니다. 말은 적지만 그의 손길에서 묻어나는 따스함은 어떤 말보다 깊은 정을 전합니다. 이 할아버지, 군대 출신이라던데? 예전에 누가 그러던데?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간간이 오가는 소문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붕어빵을 굽고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정을 나눌 뿐이죠. 3년째 같은 자리네 건물주가 좋은 분이신가 봐요. 누군가의 말처럼 최재훈은 이 건물 앞에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의 공식 허락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의 붕어빵은 근처 학교 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정성이 비법이지 뭐겠습니까? 오전 8시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동전을 꺼내려 하자 최재훈은 손을 저으며 따뜻한 붕어빵을 건넵니다. 이거는 공부 잘하라고 주는 거야. 돈은 받지 않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웁니다. 최재훈의 주름진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가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이곳으로 오는 이유죠.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골목을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4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그는 곧장 최재훈의 붕어빵 수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린 남자는 강세준이었습니다. 34의 나이. 하지만 그의 행동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죠. 강세준은 처음부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최재훈의 붕어빵 수레를 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좁은 길에 장사하면 민폐 아닙니까? 강세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최재훈은 붕어빵을 뒤집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온 그의 눈빛은 담담했죠. 건물주님 허락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강세준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건물주요? 그분이 제 아버지신데 저는 허락한 적 없는데요. 난 매일 이 좁은 골목에 차 빼기 불편하다고. 최재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붕어빵을 뒤집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여유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의 침묵에 더욱 화가 난 강세준은 발을 굴렀습니다. 아저씨, 제 말 듣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여기서 장사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최재훈은 붕어빵을 손님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마치 강세준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강세준은 더욱 화가 난 듯 술의 앞을 서성거렸어요. 뭐야, 무시하시는 거예요? 강세준이 수레를 살짝 밀치자 기계가 흔들렸습니다. 최재훈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차분하게 붕어빵을 뒤집었죠. 죄송합니다만 손님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최재훈의 말에 강세준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뭔가 결심한 듯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차에서 작은 쓰레기 봉투를 꺼내들고
다시 돌아온 강세준은 수레 옆에 그대로 쏟아버렸어요. 여기가 쓰레기통인 줄 알았네요. 실수입니다. 비웃으며 말한 강세준은 다시 차에 올라타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최재훈은 한숨을 내쉬며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다가와 도와주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강세준은 가끔씩 나타나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수레 앞에 차를 주차해 손님들의 접근을 막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했죠. 하지만 최재훈은 언제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묵묵히 견디고 치우고 다시 붕어빵을 굽는 것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최재훈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의 말끝에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지만 최재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죠.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깊은 눈가의 주름은 조금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최재훈은 평소처럼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따뜻한 붕어빵 향기와 어우러져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손님들이 오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익숙해진 요란한 엔진 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들려왔어요. 최재훈은 잠시 손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강세준의 검은 외제차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차에서 내린 강세준 뒤로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덧따라 내렸습니다. 4명 모두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죠. 아, 여기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다던데요. 강세준의 목소리는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친구들은 곧장 최재훈의 수레 앞에 진을 치고 서서 고성방가를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술병을 높이 들어 보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우리도 한번 먹어봅시다. 그 유명한 붕어빵. 최재훈은 담담하게 붕어빵을 4개 접시에 담아 건넸습니다. 하지만 강세준은 접시를 받아들지 않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거 돈 받고 파는 거죠? 요즘은 붕어빵 장사도 참 오래 하네. 근데 이거 노점 아니에요? 허가받았어요? 최재훈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여긴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다른 분들 통행에 방해가 되니 조금만 비켜주시겠습니까? 이 말에 강세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는 접시에 담긴 붕어빵을 집어들더니 땅에 내던졌습니다. 뜨거운 붕어빵이 부서지며 바닥에 흩어졌죠.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강세준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최재훈은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부서진 붕어빵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젊은이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강세준은 여성을 향해 돌아섰어요. 아줌마는 무슨 상관이래요? 여기 제 아버지 건물인데? 중년 여성은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재훈은 조용히 일을 계속했지만 강세준과 친구들은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들은 일부러 손님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골목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직도 안 비키네. 진짜 끈질기시다고? 강세준은 다른 붕어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에게 던지며 장난을 쳤어요. 친구가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문 뒤 신음하며 뱉어냈습니다. 아, 뜨거워. 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들의 웃음소리와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재훈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74년의 세월을 살아온 그의 눈에는 이제 무언가 다른 것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함 속에 숨겨진 결연함,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했죠. 하지만 최재훈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저 붕어빵을 굽고 손님들에게 건네고 강세준과 친구들이 만든 혼란을 조용히 정리할 뿐이었어요. 마치 폭풍 속의 바위처럼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주변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훈도 슬슬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강세준과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야, 이 할아버지 장사 진짜 잘 되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강세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붕어빵 틀에 손을 뻗었어요. 최재훈이 주의를 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는 뜨거운 틀에 손을 대이고 소리를 질렀죠. 아, 뭐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노인네가 이런 걸 길에서 한다고? 화가 난 친구는 발로 수레를 걷어찼습니다. 수레가 흔들리면서 반죽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최재훈은 얼른 손을 뻗어 뜨거운 기계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등이 뜨거운 철판에 닿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주변에 있던 주민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하지만 강세준은 오히려 그 주민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섰어요. 신고? 뭘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붕어빵 좀 사 먹으려고 한 건데? 그의 말에 주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세준은 다시 최재훈을 향해 돌아섰죠. 할아버지, 이제 장사 끝났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강세준은 붕어빵 기계를 밀어버렸습니다. 기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뜨거운 기름이 바닥에 흘러내렸고 불이 꺼졌습니다. 최재훈의 하루 일과가 그의 생계수단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죠. 이봐요, 우리 인스타에 올릴 사진 하나만 찍자고. 강세준이 친구들과 함께 엉망이 된 수레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습이었어요. 골목 맛집 몰락, 생계형 장사꾼 재밌지 않나요? 최재훈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지만 74년의 세월이 가르쳐준 인내심으로 그것을 꾹 누르고 있었죠. 마침내 강세준과 친구들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골목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최재훈은 엉망이 된 자신의 작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반죽, 쓰러진 기계, 그리고 그 위에 얼룩진 자신의 땀과 노력. 50년 넘게 자신을 지탱해온 자존심이 여기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재훈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쏟아진 반죽을 닦고 쓰러진 기계를 다시 세우고 흘러내린 기름 자국을 지웠습니다. 그의 손은 느리지만 정확했고 움직임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이 묻어났죠.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재훈은 작은 미소로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침묵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최재훈은 망가진 기계를 조용히 닦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켜야 할 게 생기면 참을 수 없지.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둠에 잠겼지만 최재훈의 눈빛만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최재훈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으로 인해 기계를 수리하고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최재훈은 어제 저녁 내내 손질했던 기계를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불을 켰어요. 다행히 기계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아, 할아버지, 오늘도 장사하시네요. 옆 가게 주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최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장사는 계속해야죠. 하루 쉬면 손님들이 섭섭해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최재훈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제의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요한 바다 밑에 잠든 화산처럼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이제는 낯익은 검은 외제차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최재훈은 이미 그들의 도착을 예상한 듯 잠시 불을 줄이고 기다렸어요. 차에서는 어제와 같은 4명이 내렸고 이번에도 강세준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와, 할아버지 정말 끈질기시네요. 오늘도 장사하시네. 강세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재훈은 묵묵히 붕어빵을 뒤집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에 강세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붕어빵 팔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장사할 거예요. 강세준은 최재훈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함께 다가와 수레를 둘러쌌죠. 한 명이 기계에 손을 뻗어 불을 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나? 다른 친구가 붕어빵 반죽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반죽이 바닥에 흘러내렸어요. 최재훈의 하루 작업량이 순식간에 바닥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재료들, 그가 들인 정성이 모두 헛되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러지 마세요. 지나가던 주민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주민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왜 노인을 괴롭히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강세준은 그 주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 건물이에요. 상관 마세요. 주민은 눈을 내리깔았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모여들기 시작했고 작은 골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세준은 다시 최재훈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도발적이 되어갔습니다. 기계에 불을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장난을 쳤죠. 붕어빵 틀에 물을 부어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게 하고 주변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이 나이에 무슨 장사예요? 연금 없으세요? 최재훈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앞치마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와 함께해온 낡은 앞치마, 그의 인생의 한 부분과도 같은 것이었죠. 골목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세준과 친구들의 고성, 주민들의 항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침묵을 지키는 최재훈.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이 순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강세준은 더 이상 말로만 도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재훈의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순식간에 좁아졌고 강세준의 숨결이 최재훈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앞치마 좀 빌려볼게요. 우리도 장사 좀 해볼게요. 최재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강세준은 그의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오래된 끈이 늘어지며 앞치마가 풀려버렸어요. 최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앞치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죠. 그의 인생, 그의 자존심, 그가 걸어온 길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앞치마를 들고 장난스럽게 흔들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곧 강세준은 그 앞치마를 바닥에 던졌죠. 이제 은퇴하시지? 그만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 위로 강세준의 발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앞치마를 밟으며 비웃었어요. 앞치마에는 기름 자국과 함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최재훈의 시선이 그 앞치마에 고정되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최재훈은 천천히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그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주변의 공기를 긴장시켰어요. 최재훈은 먼지를 털어내듯 앞치마를 가볍게 털었고
다시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단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죠. 뭐해요, 할아버지? 아직도 장사하실 거예요? 강세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재훈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난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최재훈은 강세준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74세의 노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뭐 하는 강세준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최재훈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힘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강했어요. 그의 친구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들 역시 최재훈의 움직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두 명은 빠른 동작 하나에 바닥에 넘어졌고 나머지 한 명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력하게만 보였던 노인이 4명의 젊은이들을 압도하는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의 휴대폰 카메라는 이 모든 과정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최재훈은 여전히 강세준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것은 평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그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젊은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최재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이 무색할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강세준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최재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2명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어요. 괴롭히던 자와 괴롭힘을 당하던 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거나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최재훈은 마침내 강세준을 놓아주었고 강세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죠. 당신 누구세요? 강세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재훈은 다시 붕어빵 기계 앞으로 돌아가 불을 켰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붕어빵 파는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강세준과 그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기, 방금 그거 찍었어요? 당연하죠. 믿기지 않아요. 저 할아버지, 뭔가 있는 분이세요? 골목은 곧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재훈이 보여준 놀라운 움직임, 74세 노인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정확하고 강력한 제압 기술. 그것은 분명 오랜 훈련을 통해 몸에 밴 움직임이었어요. 그날 저녁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할아버지, 사실은 특수부대 출신?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수천 명의 조회수를 기록했죠. 댓글은 쏟아졌습니다. 저 움직임은 확실히 특수부대 훈련받은 분이야. 저 나이에 저런 순발력과 힘이라니 평범한 노인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서 들었는데 UDT 출신 교관 중에 그런 분이 계셨다고. 소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몇몇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훈의 작은 붕어빵 가게 앞에는 이제 취재진이 모여들었어요. 최재훈 씨, 과거 특수부대에서 근무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계기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입장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최재훈은 평소와 같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붕어빵을 굽고 손님들에게 건네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외감, 존경, 그리고 호기심 다양한 감정이 섞인 시선이었죠.
오후 늦게 한 노신사가 붕어빵 수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최재훈을 오랜 지인처럼 바라보았어요. 재훈아, 결국 들통났구나. 그 말에 최재훈은 처음으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상관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를 들은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노신사는 취재진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 사람은 3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UDT 특수부대 교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전술 전문가였죠. 많은 특수부대원을 양성했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러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기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취재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러던 중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죠. 최재훈 선생님 계십니까? 중년 남성은 건물주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황급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건물주는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최재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최재훈은 붕어빵을 뒤집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젊은이들은 실수도 하는 법이니까요. 건물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죠. 아들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이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 평생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최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붕어빵 파는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를 단순한 붕어빵 할아버지로만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의 과거, 그의 정체성이 밝혀진 지금 모두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찰서에서 나온 강세준이 붕어빵 수레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혼자였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죠. 아니,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세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재훈은 따뜻한 붕어빵 하나를 그에게 건넸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젊은이는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그게 진정한 강함이란다. 강세준은 붕어빵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어떤 이는 그 장면을 다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붕어빵 수레 앞의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수레 옆에는 최재훈의 손녀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함께 붕어빵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멋져요. 학교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래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최재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레 옆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림 속에는 붕어빵 모양 망토를 두른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붕어빵 히어로 최재훈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골목은 이제 매일같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별한 붕어빵을 맛보려는 사람들, 전설의 특수부대 교관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 그리고 단순히 최재훈의 따뜻한 미소를 보러 오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최재훈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준비하고 6시에 수레를 끌고 나왔으며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에게 이거는 공부 잘하라고 주는 거야라며 붕어빵을 나눠주었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오후 최재훈은 반죽을 붕어빵 틀에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국가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작은 골목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두 모습 모두 진정한 그의 모습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질문을 던져도 최재훈은 묵묵히 붕어빵을 굽습니다. 때때로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에 집중해요. 그의 주변에는 주민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붕어빵 굽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의 영웅이자 지금의 평범한 할아버지로서 최재훈은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당당히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작은 골목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강함과 따뜻함의 의미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하나 더 드릴까요? 최재훈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오늘도 골목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